말 그대로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 개인이 전장을 가시화하는 체계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몸은 숨긴 상황에서 조준경만 내놓고도 앞에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 요구가 됐고요. 정보 처리기에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 중에 화력 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했던 체계 중량이 있습니다. 우선 운용 방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군 요구사항 대비 한 3분의 2 수준, 우선 운용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한 3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 로 경량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초과 달성하시면 뭐 보너스 같은 거라도 혹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귀한 분과 함께 이 가장 오랜 준비 이 세팅 시간이 걸렸는데요. 현란한 장비들이 좀 함께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이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라는 것들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하나 시스템 관계자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 시스템 지상연구소에서 개인 전투 체계 분야 개발을 맡고 있는 고윤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고윤수 팀장님,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 뭐랄까, 말 자체를 그냥 풀어보면 제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 주변 공간을 다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는 상상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 네네. 개인이 전장을 가시화하는 체계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테러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원들이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휴대하고 운용하는 체계로서 정보 처리기, 개인 무전기를 이용해서 아군의 위치 그리고 적의 위치와 같은 현장 정보를 전투원이 획득을 하고 그거를 음성이나 데이터 그리고 영상을 기반으로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전장을 가시화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본부에서는 또 그 팀원들 전체의 위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적의 위치들도 다 이렇게 체크가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전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익숙치 않은 지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지털 지도 기반으로 나의 위치와 적의 위치, 그런 지형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전할 것이고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성으로 듣고 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화 측면에서 전장 상황 인식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좋겠지만 지금 딱 생각되는 거는 그 전투원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어떤 팀장급이 딱 봤을 때 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팀장 입장에서는 자기 팀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또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런 전장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는 전투원들이 특정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팀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팀장은 실시간으로 전투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팀장은 그 정보를 지휘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휘소에서는 여러 팀들의 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지휘소의 전장 상황 인식을 통한 지휘 결심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있길래 그게 가능하게 했는지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장비들이 구성이 되나요?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의 주요 구성품은 정보 처리기, 개인 무전기 통합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착용하게 되는 장비가 정보 처리기입니다. 그냥 핸드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 처리기는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 뭐 이렇게 삼성 갤럭시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듯이 사와서 이걸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그걸 쓰되 여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별도로 구현을 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OS도 수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올라가는 전술 운용 앱도 올라가야 되고 보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비들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술 운용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술 운용 소프트웨어. 이 내장된 GPS 센서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실내라든가 아니면 숲을 속에 들어갔을 때는 GPS가 수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투원들한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군과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표준 메시지 포맷을 이용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KMF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도록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러면 개인 무전기는 그러면 전에 그 군에서 쓰던 무전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그 무전기는 이 무전기 단독 운용을 고려해서 음성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데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는 하나의 체계의 구성품 중에 하나로 개인 무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정보 처리기에서 생성을 하고 그 정보를 개인 무전기를 통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하던 무전기가 갖는 기능, 음성 전송, 문자 전송 그런 거 외에 KMF 메시지 정보, 스마트 정보 처리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획득한 영상 정보, 그리고 개인화기 조준경을 통해서 획득한 영상 정보 등을 정보 처리기와 개인 무전기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 팀장과 전투원들은 그 정보를 공유받아서 전장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통신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전기 자체에 중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중계기 역할을 한다는 거면 송신 범위를 이탈했어도 중간에 팀원이 한 명 있으면 그 팀원을 통해서 중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통의 무전기를 하면 1대1로 두 대 간에만 통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대 간의 통신이 안 될 때 중간에 한 대가 들어오게 되면 1번과 2번이 되고 2번과 3번이 통신이 되면 1번과 3번이 통신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안테나가 두 개예요? 좀 다른 용도로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무전기들 운영 사례를 보면 통신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통신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사용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수신 다이버시티를 적용하게 되면 그 통신 환경이 열악화되더라도 조금 더 통신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니까 총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는 이 총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요. 총기 위에 개인화기 위에 장착되는 개인화기 조준경과 연동하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화기 조준경에는 영상을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서 조준경 영상을 전투원이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기를 통해서 확인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몸은 숨긴 상황에서 조준경만 내놓고도 그러면 앞에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 기능이 요구가 됐고요. 화기만 꺼내놓고 조준된 영상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상들이 팀장과 지휘소까지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기조준경에서 전송되는 영상 정보는 화기조준경의 성능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연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기조준경에서는 주간 영상 그리고 야간의 열상 영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빛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도 적외선 그 촬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상 영상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조건에서도 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소총의 유효 사거리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 무게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좀 차고 있는데 앞에 무게하고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전기하고 요거 정도 무게나 이 배터리 무게나 크게 촉이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하고 뒤의 무게 밸런스도 저희는 좀 고려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착용했는데 안정감이 있어. 예전에 우리 군이 실제 했던 작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덴만 여명 작전이잖아요. 선박이 되게 복잡한 구조고 적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고 먼저 보면 그것이 되게 유리한데 근데 그런 작전 펼 때는 진짜 이 사실은 저희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투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피탄이 돼갖고 죽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뺏겼어요. 아군의 모든 정보가 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 사용 거부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단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처리기를 적이 탈취를 해서 내가 한번 써봐야지. 쓰려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용자 인증. 나는 누구고 내 암호는 뭐야. 이걸 입력해야지 쓸 수가 있고. 사용자하고 암호 이걸 입력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첫째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 장비를 탈취할 것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정보를 소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정보 처리기 자체를 그냥 아무 정보도 안 남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소거를 못했다. 그러면 팀장이 원격으로 장비를 소거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장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이제 궁금했던 점은 그겁니다.
이게 어쨌든 배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 전기차 아직 겨울만 되면 연비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장 상황이라는 것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배터리의 신뢰성에는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없을까요? 염려하시는 바가 아마 배터리가 저온으로 가게 되면 전자장비들 동작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통합전원에서는 저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운용 환경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환경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군 운용 시험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밀스펙 안에 들어온다 이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피탄이 돼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고민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 통합전원에는 그 폭발 방지 기능이라고 과열, 과온도, 뭐 과충전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폭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안에 있는 배터리에서 누액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가스가 생기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게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전원에서는 그런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돼 있습니다. 뚱뚱하게 부풀러 오르진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도 뭐 알아서 다 이렇게 챙겨서 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를 하시는 거고 언제 이게 그러면 전력화나 이런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전장 가시화 체계 사업을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 11월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로 보면 운용 시험 평가를 마치고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제도 성숙도 평가도 마쳤고 그리고 규격까지 완료가 돼서 사실상 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다 완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나 이제부터 쓸래 이렇게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빨리 전력화를 해달라고 개발 초기부터 좀 개발 기간도 당겨주고 그렇게 해줘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 개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해서 개발을 좀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다만 이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화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양산 예산이 태워져야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군요. 사실은 좀 이런 체계를 쓰고 있는 국가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주변에 탐색을 하면서 참고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참고나 검토를 좀 하셨었나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개인전투 체계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이미 이런 개인전장 가시화 체계와 유사한 체계들을 전력화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참고했던 국가와 체계라고 하면 주로 미국에 우선은 중점을 두고 참고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890년대쯤에 1980년대. 너무 일러서. 1980년대에 랜드워리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투 체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랜드워리어라는 체계를 전력화하고 아프가니스탄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용도 했습니다. 근데 그 랜드워리어라는 체계가 장비가 무겁고 또 장비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투원들이 못 쓰겠다. 그리고 장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도 또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걸 좀 뭔가 경량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랜드워리어라는 사업을 접고 구성품도 간소화하고 이 전술 스마트폰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상용품을 적용하는 개념이 적용된 넷워리어라는 체계를 랜드워리어에서 넷워리어로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한 체계를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점을 둔 게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량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런 판단으로 경량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전체 이 체계 무전기, 정보 처리기,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세 개인데 요거 합쳐서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숫자를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보안상 좀 문제가 있고요. 군에서 요구했던 체계 중량이 있습니다. 총 체계 중량이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현재 완성된 제품으로 보면 연결 운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선 운용 방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군 요구사항 대비 한 3분의 2 수준, 무선 운용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군 요구사항 대비 한 3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 으로 경량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너무 초과 달성하시면 뭐 보너스 같은 거라도 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 이거 박수 치고 끝내자. 이것만 남겨놓으신 지금 상태시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체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이제 곧 또 다른 작전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나 이런 거 적용도 가능해요, 그러면? 개인전장 가시화 체계에도 AI 기능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중점적으로 개발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적의 위치를 어떻게 식별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네. 현재 적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전투원이 종이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들고 그 위치에서 지형을 관측을 합니다. 이런 지형 지물이 있으니 내 위치는 여기구나. 그리고 또 적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 관측경을 이용해서 저 지형을 보고 저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네네. 이렇게 전투원의 그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성도 낮고 그렇죠. 그런 네네네. 그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좀 개발 요소로 표적 위치 신속 획득 기능이라는 네네.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기 그리고 화기 조준경에서 영상을 획득을 하면 AI가 객체를 탐지를 하고 탐지를 하게 되면 이 정보 처리기에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방향과 거리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 방향과 거리를 바로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객체가 탐지되는 순간 거리와 방향 정보와 계산이 돼서 네. 아, 적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AI 기술로 구현을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적용이 돼 있다네요. 난 이거 나중에 적용하실래나 하고 여쭤봤더니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어느 지점을 쏴서 거기서 뭐 정밀 폭격 뭐 지원을 요청을 한다던가. 정보 처리기에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 중에 화력 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표적에 대한 좌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지휘소에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이격돼 있는 원거리 화력 체계를 이용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개인전장 가시화 체계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적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화력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KF-21이랑 연계해서 네트워크만 갖춰지면 메시지 포맷은 이제 한국군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KVM 메시지 포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모든 지금 제가 막 이것저것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또 쓰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또 드러날 거란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써봐야 개선할 점이 더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다음 버전으로 좀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잘 좀 사용이 되고 피드백도 받고 또 다음 버전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